49일간의 확률 통계 여행. 오늘은 23번째 시간입니다. 자, 교재에서 23일차 중심과 변동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학에서 다루는 어떤 그 데이터 정보 중에는요, 그 중심과 변동성 정보가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하고 나서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게 자, 데이터 값들 중심 어디에 있느냐. 예? 그리고 어떤 데이터 값이 전형적인지 아니면은 뭐 중간 값인지 또는 중심 경향이 어, 있느냐.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죠. 그래서 이 중심에 대한 정보들을 살펴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 중심 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변동성 정보들을 또 살펴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란 건 뭐냐? 자, 데이터의 퍼짐이 어느 정도인가? 예? 중심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데이터 값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가 그리고 특이한 값들이 있는가 예. 그 뭐 점 추정해가지고 데이터들이 뭐 이쪽에 이렇게 많이 이제 몰려 있는데 예? 뭐 0에서부터 뭐 100까지 있을 때 예? 자, 이렇게 있는데 특이하게 여기 뭔가 데이터가 하나 특이한 게 한두 개가 딱 있다. 그럼 굉장히 좀 특이값이죠. 예.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 대충 여기서 보면 평균이 한 이쯤 설정돼 있을 텐데 다른 그 데이터 값들은 평균과의 그 거리가 한 이 범위 안에 있겠죠. 대부분이 이 범위 안에 있는데 갑자기 자, 이만큼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특이 값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어떤 변동성 정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심과 변동성에 대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 이 데이터 값들의 분포가 대칭적이냐 비대칭이냐 중심이 아주 뾰족하느냐 뭐 평평하냐 아니면 아니면 이제 봉우리가 그 두 개냐 뭐 세 개냐 또는 한 개냐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중심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있는데요. 자,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자, 평균, 중앙값, 최빈값, 범위의 중앙, 기하 평균, 절사 평균 이런 이제 그 통계량들이 그 데이터의 어떤 중심에 대한 어떤 측정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평균은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데이터의 어떤 전체 합을 데이터의 전체 합을 자, 이거를 n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이 뭐예요? 데이터의 전체 개수입니다. 자, 이걸 데이터의 전체 개수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n분의 1을 하는 거죠. n분의 1. 자, 이렇게 이제 측정 공式이렇게 돼 있고요. 자, 어,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을 구하면은 이제 모집단 평균 같은 경우는 뮤라고 하죠. 예, 뮤라고 제가 그 이전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뮤 또는 이제 자, 엑스바도 있죠. 엑스바는 그 표본의 평균이에요. 표본의 평균. 자, 평균은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익숙한 정보이고 그 데이터의 모든 값에 영향을 받는 정보이기 때문에 어떤 중심 정보로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어, 다만 이 평균은 데이터 중에 극단값이 존재할 경우에 그로부터 이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런 점을 좀 이제 기억하시고요. 자, 엑셀 함수로는 average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평균을 아주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중앙값이에요. 중앙값은 자, 여기 이제 측정 공식해서 간략하게 적어놨는데 정렬된 열에서 중앙값이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전체 데이터를 정렬한 다음에 100분위 수 또는 중간 지점에 있는 값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값은 전체 데이터의 개수가 홀수일 때는 데이터의 딱 중앙 관측치로 이제 측정하면 되고 짝수일 경우는요 중앙에 있는 두 개 관측치의 평균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중앙값은 이제 평균과 달리 어떤 극단 값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극단 값 영향이 없다. 예. 이제 그런 이제 특성이 있고 대신 이제 개별 데이터
간의 어떤 간격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엑셀 함수는 미디안, 미디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빈값입니다. 최빈값은 말 그대로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값이에요. 가장 자주 발생한 데이터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최빈값이 데이터 정렬의 중앙 부분에 있는 값들에서 자주 발생하면은,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쭉 있는데 이 중앙 부분에서 발생을 한다. 그럼 이렇게 이제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에 이제 이 최빈값이 발생하면은 평균이나 중앙값하고 유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최빈값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막 두 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자, 삼봉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봉, 이봉, 뭐 다봉, 히스토그램 얘기했을 때 그 이제 형태를 떠올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 최빈값이 의미 있는 정보가 되려면요, 이 데이터 세트가 이산형이에요. 이산형. 이산형. 연속형에서는 큰 의미 없습니다. 예, 연속형에서는 이제 큰 의미가 없다. 자, 여기 엑셀 함수는 자, 모드라는 이제 함수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자, 모드 SNGL 뭐 해가지고 이 데이터 영역을 설정해주면 자동으로 최빈값을 보여줍니다. 자, 그다음에 범위의 중앙은 이 데이터 중에서 최소값하고 최대값의 중간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최소값 더하기 최대값 합산해줘서 2로 나눠주면 됩니다. 예. 자, 이 계산이 간단하지만 이게 또 극단값의 영향을 극단값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다. 예. 자, 뭐 엑셀 함수는 뭐 간단합니다. 자,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더해서 자, 0.5 곱해줍니다. 뭐 2분의 1 해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기하평균이에요. 기하평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개별 값들을 모두 다 곱해줘요. 곱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 이게 n개를 곱해줬으면 n제곱근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자, 이 기하 평균 값은 중심에 대한 이제 척도로서는 매우 비대칭적인 데이터에서 대칭적이지 않은 데이터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률의 평균을 구한다든가 이럴 때 이제 음, 유용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큰 극단값의 영향력을 완화시킨다. 자, 극단값의 영향력을 완화시키고 비대칭 데이터, 비대칭 데이터에 이제 사용을 한다.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제곱근을 쓰다 보니까요, 양의 데이터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엑셀 함수는 이렇게 지오민 해가지고 이 함수를 씁니다. 자, 그다음에 절사평균은 자 여기 이제 적어놓은 거죠. 상하이의 일부 값을 제거한 평균값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저 데이터들이 여기 이렇게 다 사실 전형적으로 여기 모여 있는데, 요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요쪽에 한 두 개, 이렇게 해서 얘네가 그 평균 값에 영향도 주고 뭔가 이 노이즈를 일으키는 값이 돼버려요. 전형적이지 않은 값 몇 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은 그런 어떤 특이치, 특이값, 극단값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분석해서 제외시켜 버리는 거예요. 절사시켜 버리는 거예요. 절사. 자, 그렇게 해서 이 전형적인 값들만 갖고 이제 평균을 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절사 평균을 사용하려면요, 이 데이터를 분석하려는 어떤 목적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 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한국 기업들의 연간 매출액, 한국 기업들의
기업들의 연간 매출액 평균을 보여보겠다라든가 할 때, 자, 우리가 아마 지난 시간이었네, 지지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시각화 도구 강의했을 때, 이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200조 원이 넘잖아요. 국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매출액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극단값이죠. 그것도 극단값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 이쯤에 이렇게 대기업들이 형성돼 있는데 혼자 여기 띠 200조 원이야. 아, 그래서 극단값이라고 해서 이거 제거하고 평균을 내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 포함시켜야죠. 이럴 경우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어쨌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삼성전자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뭔가 데이터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 결사 평균을 쓴다라는 게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절사 평균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데이터 분포 형태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 데이터 분포 형태를 이렇게 보시면요. 어, 여기 이제 교재에 있는 교재 그 오타가 있습니다. 교재에 오타가 있습니다. 교재에 여기 A가 채비값이고 C가 평균인데 이게 좀 뒤바뀌어 있어요. 교재에서는. 여러분들 그거 이제 감안하고 이제 이 내용을 좀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자, 이 최빈값이 이 잘못해 좀 데이터의 저 중앙에 위치해 있다, 가운데 이렇게 위치해 있다 하면은 최빈값, 중앙값, 평균값이 거의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빈값, 중앙값, 평균이 만약에 거의 같거나 거의 유사하다 하면은 좌우 대칭의 분포 곡선을 보여줍니다. 데이터는. 예. 자, 반면에 자, 여기 보시면은 최빈값보다 자, 평균이 작다. 최빈값보다 평균이 작다 하면은 자, 이거는 이제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 데이터 분포를 보여주고요. 자, 그 반대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데이터 분포를 이제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자, 이래서 데이터의 중심에 대한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은 데이터 분포의 형태도 가늠할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이게 이제 꼭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고, 꼭 무조건 이제 요 형태로만 되는 거는 아니에요. 좀 간혹 이제 데이터 형태가 뭐 중앙값하고 최빈값이 조금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이 데이터 분포를 알려면요. 자, 외도 계수라는 것을 어,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외도계수는 영어로 스쿠니스라고 합니다. 스쿠니스. 어, 이 외도를 자, 스쿠니스라고 하는데요. 자, 뭐냐면 비대칭 정도를 자, 말합니다. 그 대칭이냐 비대칭이냐 요 정도를 말하는데 자, 엑셀 함수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요 그 엑셀 함수를 이용해서 외도 계수가 그 만약에 제로가 나오면 좌우 대칭입니다. 좌우 대칭. 자, 근데 음수가 나오면은 0보다 즉 작으면은 자, 이렇게 좌로 기운 그런 이제 분포가 되고요. 자, 반대로 양수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그 수치가 더 크면 클수록 크거나 작으면은 이 기운 게 더 이제 완만하게 더 완만하게 기울어지겠죠. 예. 자, 데이터 분포 형태 관련해서 또 첨도라는 정보가 있어요. 첨도는 이 최빈 값의 봉우리가 얼마나 솟아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첨도는 어, 토시스라고 쓰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빈 값이에요. 최빈 값 봉우리가
봉우리가 얼마나 자 솟아 있느냐. 첨도 변수의 엑셀 함수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다 이제 데이터 집어넣어 넣어가지고 그 첨도 계수가 계산돼서 나오면요. 자 이 계수가 제로면은 정규 분포 곡선입니다. 정규 분포 곡선. 이 정규 분포 곡선을 따르는 거고. 자 첨도 계수가 0보다 작으면 음수면은 자 평평해집니다. 정규 그 분포 곡선보다 이렇게 좀 평평해져요. 이게 낮아진다는 거죠. 자, 양의 첨독에서 나오면은 자, 더 뾰족해집니다. 자, 정규 분포 곡선보다 더 뾰족해지는 형태를 보인다라는 거죠. 자, 좀 전까지 그 중심과 그 데이터 분포였던 형태에 대해서 그 정보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에 이제 변동성의 측정도, 변동성 측정도, 자, 변동성이 뭐라고 했죠? 변동성. 자,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자, 데이터가 퍼진 정도라고 했습니다. 퍼진 정도. 자, 대표적으로 분산하고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분산을 구할 줄 알면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죠. 여기 뭐 수식 있는 것처럼 제곱근을 해주면 되죠. 제곱근 해주면 돼요. 자, 뭐 이제 모집단의 분산과 표본의 분산이 또 있습니다. 자, 모집단의 분산은 자 보시다시피 자, 중심값 평균을 씁니다. 중심값을 평균해서 개별 관측치들 간의 거리를 이제 측정하는 마이너스 하는 거죠. 자, 요걸 그대로 더해주면 다 제로가 되니까 제곱을 그래서 해주는 겁니다. 제곱해서 서메이션을 다 더해주죠. 자, 이 시그마 합산해준다는 자, 그런 의미죠. 자, 이렇게 합산해준 다음에 전체 관측지의 값으로 n으로 나눠준다. n으로 이렇게 나눠줘요. 자, 근데 표본의 분산은요, 다 똑같아요. 그 표본 평균을 쓸 뿐이지. 자, 분자 쪽에 수식이 다 똑같은데, 자유도로 나눠, 자유도. 자, 여기 이제 스몰 n은 뭐예요? 그 표본의 개수죠. 표본의 개수. 자유도로 나눠준다. 자, DF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줘요. 그 자유도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 스킵을 할게요. 자, 엑셀 함수는요, 자, 분산이기 때문에 variance, var, 그다음에 P는 이제 population이에요. 지금 모집단이라는 의미죠. 자, 여기서는 var 해가지고 S는 샘플이죠. 표본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엑셀 함수 사용해가지고 자, 분산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표준 편차는 그냥 그 모집단과 표본의 분산 구한 것에다가 그 루트를 씌워주는 거예요. 제곱근. 자, 엑셀 함수는 자, 표준 편차 영문으로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입니다. 그래서 ST하고 DV 자, 해가지고 ST DV 해서 P는 이제 population, S는 sample 이렇게 해서 엑셀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자유도 얘기를 했었어요. 자유도. 사실 이제 자유도는요, 이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인데, 그런데 또 이해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자, 통계에서는 그 좀 공식적으로는 자뭐 추정해야 할 미지수의 개수를 분석자가 가진 정보의 수에서 뺀 값이다. 그래서 이제 이 정보의 이 분석자가 가진 정보가 뭐냐면요. 평균. 표본의 평균을 의미해요. 표본의 평균.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이렇게 쓴 내용만으로는 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공부할 때 이 자유도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다른 통계책들은 설명을 어떤 식으로 이제 예시를 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다섯 개 숫자의 평균이 3이라고 하죠. 다섯 개 숫자의 평균이 3이다. 그러면 이제 이 다섯 개 숫자를 어떤 숫자로 만들 수 있느냐. 자, 이 다섯 개의 박스에 어떤 숫자 넣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숫자에는 어, 이게 뭐든지 넣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 두 번째 2, 세 번째 3, 4 이렇게 놓으면은 이 다섯 개 숫자의 평균이 3이 되게끔 하려면 다섯 번째는 무조건 5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3, 4, 5, 6으로 했으면은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조건 마이너스 3을 써야 된다.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 하면요. 어, 이 다섯 개의 칸에서 우리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네 개라는 거예요. 네 개. 네 개이기 때문에 마지막 숫자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개의 숫자 중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숫자가 네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유도는 4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설명들을 해요. 그리고 이런 이제 예시를 통해서 자유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래서 저는 좀 이 자유도의 어떤 수학적 증명을 한 자료들이 있는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았죠. 찾은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 놓은 건데, 어, 이 자유도의 어떤 수학적 증명하는 방법은요, 모분산과 표본분산의 기대값이 같은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19일차 때 표본 추출과 오차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자, 표본의 어떤 통계량 갖고 모집단의 어떤 정보의 모수를 추론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 이제 관점입니다.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모수인 모분산을 표본 분산의 기대값으로 추론한다는 그 관점에서 자, 이게 성립이 되면은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이 표본의 분산은 요 대괄호 안에 있는 값이 되죠. 이 공식으로 구할 수 있죠. 여기서 분자에 해당하는 저희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한 분자에 해당하는 수식을 전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전개를 하면은 자, 얘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얘 전개하면요. 자, xi 제곱 마이너스 2xi의 x바 플러스 x바 제곱이 돼요. 자, 여기서 얘를 시그마를 이제 이 가로 안으로 넣어서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xi 제곱의 시그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돼요? 이 xi 시그마하고 x바 응? 이 xi 곱하기 x바의 시그마는 뭐예요? 자, n번 더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x바 제곱 같은 경우도 n번 더해주기 때문에 이제 n을 곱해준 거. 자, 여기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n의 x바 제곱이 되죠. 그리고 뒤항이 nx바 제곱이기 때문에 자, 얘는 마이너스 nx바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 수식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xi 제곱의 기대값은 시그마 제곱 플러스 뮤 제곱이 돼요. 그리고 x바 제곱의 기대값은 n분의 시그마 제곱 플러스 뮤 제곱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여기다가 지금 제가 증명을 해놨어요. 자, 여러분 요 수식 기억하시죠? 확률 변수 x의 베리언스 분산은 x제곱의 기대값 빼기 자 뭐예요? x의 기대값
제곱. 이거는 뭡니까? 뮤 제곱이지, 뮤 제곱. 뮤 제곱. 자, 이렇게 해서 좀 얘를 좌변으로 넘겨주면요. 자, x제곱의 기대값은 얘는 뭡니까? 시그마 제곱이죠. 자, 얘 이렇게 넘어가면 플러스 뮤 제곱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두 번째, 얘 봅시다. 얘는, 자, x바의 베리언스, x바의 표본 평균의 분산은, 자,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얘는, 그, 가면은, 자, 표본 평균의 분산 뭐였어요? n분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리고 얘는 다시 뮤 제곱이 되죠. 자, 요거 수식 정리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시그마, 요거 넣어주면은 n 시그마 제곱 플러스 n 뮤 제곱. 그죠?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 되죠. n이 약분되니까 그다음 마이너스 뮤 제곱. 아, 여기 n이 들어가죠. n 곱하기. 얘 지워지죠. 그럼 얘만 남죠. 이렇게 남은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됩니다. n-1의 시그마 제곱. 자, 이게 뭐라고? 자, 이 분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지금 앞에서 이 수식 그대로 쫓아와서 자, 이렇게 맞죠. 이 수식 잘 보세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쫓아오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약분이 되죠. 그러면 시그마 제곱이 돼요. 이게 뭐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시그마 제곱은 표본 분산의 기대값인데 표본의 분산의 기대값은 수식을 이렇게 전개할 수 있는데 분자가 n-1의 시그마 제곱이 되니까 결국은 n-1는 분모끼리 분모하고 분자가 약분되고 남은 건 시그마 제곱. 자, 성립이 돼. 자유도의 수학적 측면에서 이 성립이 됐죠. 뭐가 성립이 됐어? 표본 분산의 기대값으로 자, 부분산을 추론을 하는데 n-1로 나눠주니까 자유도로 나눠주니까 이게 같다라는 게 성립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자유도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예. 자, 우리 이제 엑셀로 그 좀 실습 좀 해보겠습니다. 자, 월간 분량 개수의 그 엑셀 파일 이용해 가지고요. 자, 엑셀 프로그램에서 중심과 변동성의 주요 데이터 값을 확인해 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데이터 메뉴에서 데이터 분석 도구를 사용하면은 여기서 이제 기술 통계법을 어, 선택을 할 겁니다. 제 노트북은 이제 맥북이 돼서 Descriptive Statistics라고 이제 영문으로 이제 돼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누르고요. 자, 입력 범위에다가 전체 데이터, 요 결함수, 요 저기 메뉴명, 변수명부터 이렇게 쭉 넣으면은 첫째 행의 이름표 사용 체크를 해주고요. 자, 출력하고 싶은 셀 선택해가지고 출력 범위, 그리고 요약 통계량 체크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엑셀에서 요 결과치 나오는 거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예, 파일을 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좀 화면 확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자, 데이터로 가서 자, 데이터 분석 도구를 누르면 자, Descriptive Statistics에서 나오죠. 자, 눌러주면 자, 여러분 이렇게 인풋 레인지에 데이터 영역 지정해 주고요. 자, 레벨 라- 라벨에다가 체크를 해주고 자, 어디에다 출력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체크해주고, 자, 서머리, 요약 통계량 요약해서 보여, 주는 걸로 체크해서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보기 좋게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소, 소수 좀 한 셋째짜리 정도. 그래서 그러면은 예, 평균 표준 오차, 중앙값, 최빈값 다 나오죠.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편차, 그 샘플 베리언스, 표본 분산이죠. 예. 쿠르토시스 첨도죠. 자, 스쿠니스 외도고. 자, 이건 범위죠. 미니멈이 83, 맥시멈이 그러니까 최소값 83, 맥시멈 최대값이 171. 자, 전체 합치면 3,975. 그래서 이제 총 35개의 표본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기초적인 어떤 통계량, 기술 통계량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그 통계 기본 원리 중에서 자, 23일차 중심과 변동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 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 확률 통계에서 굉장히 또 기초적인 이제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제 개념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앞으로 그 데이터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심과 변동성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